네,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경선과 공천 문제를 두고 갈등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무공천 논란에서 기초공천 유지로 선회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개혁공천을 두고 또다시 당내 계파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충남대 김종래 초빙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면은 그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뭐 정청래 의원 때문에 새로운 악재가 등장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기초단체 그 무공천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넘어갔는데 네. 새로운 악재는 뭐 그 수준의 악재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 말고도 또 이제 광주에서는 또 안심 논란이 있고 손학규도 그렇죠. 반발하고 해서 하여튼 좀 산 넘어 산인 형국인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기도 해요. 네. 이런 악재들을 키워드로 정리해 네, 보셨다고요?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보죠. 최근에 새로운 악재들이죠. 네, 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재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네, 우선 정청래 무인기 발언 파문. 의원의 그 무인기 발언 파문, 네. 무인기 관련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또 네. 그 개혁 공천하고 이제 전략 공천 문제, 또 그다음에 또 손학규 의원 아주 야당에서 큰 또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분이 요새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예. 모습.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있죠. 결국 이런 것들이 안철수 정치의 또 다른 단면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볼 것이며 네. 안철수 의원 쪽은 이걸 어떻게 돌파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산들로 이제 나타나 있는 거죠. 예, 첫 그렇군요.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면 네. 정청래 무인기 발언 네. 파문인데 점점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이 무인기가 그렇죠. 북한 게 아닐 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우선 했는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면을 한번 보시면서 보시죠. 너무나 간 정창래 무인기 발언, 야는 선긋기. 예. 근데 지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 이 위에는 뭐 언론이 제목을 뽑았다고 하지만 정청래 의원이 국회에서 그럼 과연 발언은 뭘 했느냐? 발언 내용. 발언 내용 좀 한번. 예, 지난 11일 이제 국회 외통위에서 무인기 관련 발언을 했었죠. 네. 북한 무인기라고 주장하는데 북한 무인기에 왜 아래야 한글 서체가 붙어 있느냐? 이거 코미디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보낸 무인기가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 누군가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의 어제 그 기자회견 내용처럼 단정적으로 북한이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한 말은 없죠. 네. 그러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든가 아니면 이걸 코미디라고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봐도 이 상식에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거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태가 있는데 왜 국방부는 이제 이렇게 대처를 못했냐든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이런 걸 가지고 소위 그 종북놀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정치 공세를 할 수는 있지만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걸 코미디라고 하고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것은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때 정치적 책임은 정청래 의원이 져야 될 게 아닌가.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이 야당 내부에서 이렇게 선긋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그 대변인이 나와서 이것은 정청래 의원의 개인 의견이지 당의 의사와 무관하다고 했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변인이 그렇게 말할 사안이 아니고 이거는 안철수 의원, 김한길 의원, 특히 안철수 의원이 이거는 당의 입장과 무관하다든지 결과적으로 보면 해당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전에 민주당에서는 이름이 있을 수 있는 좋다 나쁘다가 아닌데 안철수 의원이 이쪽으로 가세하면서 새로운 안보관이라든가 약간 우클릭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바로 이런 일이 터졌으니 이거는 누가 종북 몰이를 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정청래 의원이 스스로 먼저 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대로 그냥 그렇게 뭐 말로 여의도 차원이 아니라 네. 지방선거에서 이 당을 보는 견해가 어떻게 나타날는지 그냥 그동안도 오랫동안 관성적으로 또는 이 소신에 따라서 민주당이나 야당을 지지해온 사람은 놔둬도 네. 아니면 새누리당도 싫지만 그래도 중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이 당을 이렇게 하는 당의 모습을 과연 그렇게 발언을 하고도 메카시즘 강풍이라고 얘기하는 의원과 그런 의원의 행동을 당의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대변인 성명서 발표문 하나로도 끝내는 정당에 대해서 그런 이 중간 계층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볼 거냐가 문제인 거죠.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 개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봐도 이건 호재는 아니고 악재면 악재일 악재일 거다. 네.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이슈지 누가 이슈를 만들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안철수 의원하고 김한길 대표도 좀 외면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처럼 저희가 취재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 이번에는 개혁공천 얘기를 좀 해보죠. 네. 개혁공천입니까? 전략공천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말을 어떻게 하냐면 새정치라는 것도 말은 새정치로 하면서 흔정치를 하든지 다른 정치를 하든지 별종 정치를 하든지 그건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공천 앞에 개혁을 붙이면 이런 가치적으로 봐서는 멋있는 말만 했겠죠. 아름다운 개혁 공천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네. 멋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개혁 공천이 되려면은 말에 맞는 행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전략 공천, 전략적으로 굉장히 멋있게 하는 공천 같지만 그 공천 속에도 다른 암수가 들어있다면 그 또한 와닿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 조선일보 오면을 한번 보시죠. 예. 네. 물갈이 공천 기준 정하자마자 의원 단체장이 반발한다. 이거는 비리 전력자 배치나 단체장 직무 평가 반영키로 왔다는 건 이거는 상당히 좋은 기준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말하자면 뭐 TV조선 기자를 채용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 뽑고하는 건 좋은데 네. 바로 이제 새정치연합 광주시장 후보의 안심 개입 논란하고 광주에 있는 국회의원 한 분만 뺀 5의원이 윤장현 지지를 내서 후폭풍이 있다. 근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기준으로 볼 때 과연 다른 사람, 예를 들면 현재 있는 강훈태 시장이라든지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이용석 의원은 이 기준에서 안 맞느냐, 아하. 맞느냐가 아니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3등을 달리고 있는 윤장현 씨를 지지하는 것, 이것이 또 이분이 훨씬 개혁적이라고 명분이 있으면 그 또한 일리가 있는데 문제는 이분이 안철수 의원 쪽으로 계셨던 분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자, 개혁공천인데 예. 네. 여기서 개혁에 버금가서 광주에 있는 후보 중에서 객관적으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후속타로 안철수 의원 쪽 사람을 뽑으면은 안철수 의원 사람을 뽑기 위해서 개혁을 내걸었거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안심이 좀 섞여 있다. 좀 섞여 있는 게 네, 아니라 당연히 안심을 안심이죠. 개혁으로 포장을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쉽죠. 네. 이 또한 여기서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전과자를 배제하고 뭐 이렇게 정말 엄격한 원칙을 기준을 정했죠. 적용하려면 안철수 의원이 이건 나하고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 여기서 5명 지지한 분들은 왜 1, 2등 즉 강훈태하고 이용섭 의원은 왜 개혁 공천에서 개혁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기준을 내야 되며 동시에 윤장현 씨는 그 개혁 공천의 기준에 맞다는 설명을 하지 않고 그렇죠. 이분은 싫고 이분은 지지한다고 하면 그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줄을 섰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 네. 바로 이런 점에서 이제 손학규도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자, 김진표 의원하고 원혜영 의원도 있는데 김상곤 의원 쪽을 만약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면 네. 그러면 거기도 또 이분들은 안철수 의원. 아니 세상에 당신은 개혁 대상이라고 하면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 흠결이 있으면 새로운 문제가 있으면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광역단체장의 문제이지만 예. 기초단체장을 가고 기초의원, 광역의원 갈 때는 이런 일이 얼마나 벌어지겠습니까? 그렇겠죠. 또 있어요. 또 있습니까? 20%를 서울시에서 그렇죠. 물갈이 한다는 그 숫자 있지 않습니까? 네. 21%는 왜 안 되고 22%는 왜 안 되고 19%는 왜 안 되는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몇 명을 누구누구를 어떻게 해서 내가 공천을 둬야 되기 때문에 맞추다 보니까 전체에서 20%가 됐다라고 할 수 있는 이미 거예요. 다 갓골 물갈이 할상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20%라는 숫자가 그럴 나올 수도 수도 있다.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다. 아, 그렇죠. 30%는 어떻고 40%는 어떻습니까? 왜 20%인지에 대해서 규정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라는 게 왜 자기만 꼽아서 이렇게 하면은 누구나 좀 불쾌하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번에 개혁 대상이어서 안 된대. 그러면 그거 참 어렵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 총선 때 친노가 바로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네. 누구도 광봉균 의원도 김진표 이번 지사 출마한 분도 공천 줄까 말까를 기준으로 했으니 네. 이렇게 되면 개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게리만더링이라고 할까 이렇게 한다고 볼 수 있죠. 명분이 있으면 내 사람 가리지 말고 그대로 밀어붙이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될 경우가 바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고 네. 이제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엉겨 있는 것이 엉겨 있는 뭐냐면 오늘 아침 중앙선관위원회 사무총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향직 공천이라는 게 결국은 여론조사와 당원들의 투표가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가 오가겠습니까? 금품이 오갈 가능성이 제일 많은 거죠. 이 기초를 무공천은 무공천대로 장점이 있었고 공천하면 공천한 대로 장점이 있지만 바로 무공천을 주장했던 원래의 그 부작용 상향직 공천이었을 적에 금품 수수 부분이 이제부터는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터져나올 겁니다. 네. 네, 그 후폭풍이 뭐 그래서 구속되는 사람, 당선 무효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걸로 만만치 보여집니다. 않겠네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새롭게 좀 깃발을 내건 개혁 공천에 대해서 이렇게 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손학규 의원의 반발이 또 그렇죠. 손학규 의원은 이제 예. 광주에 그 곡성에 가서 한 말이 좀 이제 섭섭해하는 광주에서 개혁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줄 세우기가 있다. 바로 그거죠. 이것이 야당 아닌 여당이나 무슨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당에서 대표까지 하고 대통령 후보에 도전했던 분이에요. 그렇죠. 이분이 하는 말이 이건 개혁이 아니라 줄서기다. 줄 세우기를 개혁으로 포장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혁공천과 전략공천 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면 광주에서 바로 안철수 의원이 쪽에 있었던 윤장현 씨를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지지 성명을 지지율이 3등인 분을 그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윤장현 씨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렇죠. 게 아니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는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된다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혹시 또 손학규 의원도 그 강훈태 시장이나 이용섭 의원 쪽에 누구하고 특별히 또 가까웠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개혁이 아니라 이건 줄서기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문제가 매끄럽게 않으면은 내부에서 많은 분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유권자 눈에 또 어떻게 비치겠느냐. 그래서 산 넘어 산이 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죠. 앞으로 그리고 이 손학규 의원의 반발은 이 문제를 떠나서도 이제 가령 자기도 이제 대주주였다든지 안철수 의원하고 관계가 좋았는데 이번에 새정치연합이 출범하는 과정, 기초단체 뭐 무공천을 처리하는 과정, 아니면 선대위를 구성하는 과정 등등해서 막 내가 합당한 대우를 못 받았다. 그러면 정치인으로서는 이게 참으로 인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자산의 문제고 비중의 문제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왜 문재인 의원만 대우를 하고 나는 좀 안 하느냐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겠군요. 네, 그러니까 뭐 선대위원장 모임에도 나타나지 않고 그러게요. 앞으로도 계속 묘한 발언을 할 전망이 있어요. 좀 서운하고 좀 섭섭한 마음이 투영된 것도 있다. 경기도가 근거지인 분인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안심 논란, 뭐 경선 논란이지만 손학규 의원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하여튼 저는 보도를 통해서 본 적은 없어요. 그 경기지사까지 하고 경기도지사 근거지인 분이니까 이분이 정치적 배려는 어떻게 하는지. 마지막 키워드 한번 살펴보시죠. 이제 안철수 정치의 또 다른 단면. 자, 이런 것들이 무인기 발언 파문이나 개혁공천, 전략공천이나 손학규 의원의 반발 등등은 우리가 그동안 여야 특히 야당에서는 많이 봐온 모습이라서 특별할 게 없어요. 어찌 보면은 더 크게 보면은 그러나 이제 안철수 의원이 야당으로 가세했기 때문에 그 전에 정당하고는 다르고 그 전에 야당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하지 않을까 했는데 다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똑같은 현상이 되풀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문제가 김한길 공동대표, 안철수 공동대표지만 스포트라이트라고 할까. 어떻게 할 건가 주목되는 것은 김한길 대표 쪽이 아니라 안철수 의원 쪽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안철수 뭐 이제 새 정치는 없고 여러 정치 중에 하나로서 안철수 정치의 또 다른 단면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안보 문제 우클릭이라든지 뭐 이런 와중에 무슨 이 정권은 안보 무능 정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국민이 볼 때는 이 새정치 민주화라면 안보 불감 정당 아닌가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무능 정권이라 지금 그걸 얘기할 게 아니라 저 발언이 우리 당론과 어떻게 왜 배치되고 하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거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의원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나빠졌다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절반 정도가 좀 예. 나빠졌다라고. 전에도 답변했네요. 100%로 좋았다가 아닌데 예. 전에 있던 이미지가 있었다고 그랬고요. 이것이 이 이미지가 60점, 60점, 70점이면 70점인데 그로부터 더 나빠졌다가 절반이에요. 아하. 그리고 변화 없다가 한 30몇 %지 않습니까? 난 그래서 안 의원이 예를 들면 지방 유세를 가서 이 후보를 나를 믿고 지지해달라고 할 경우 절반은 나빠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겠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변함없다는 사람이 있고 좋아졌다는 분은 9.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안 의원이 야당 내에서 인기가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국민 전체로 해서 말하자면 대권 꿈을 꾼다든지 큰 정치인을 하려면 이 나빠졌다는 이미지가 무엇 때문에 왜 나빠졌는가에 대해서 좀 아주 면밀한 해서 이 자기를 탈바꿈하지 않으면 네. 이 상태로 가서 뭐 지금 뭐 손학규 의원 발언이나 정창래 의원 발언이 안 의원에게 더 나빠지도록 하겠습니까? 좋아지도록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 자, 개혁 이미지가 많이 퇴색되고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 가야 할 산이 첩첩산중으로 놓여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